한번 볼게요. 자, 소실을 나오고 있고요. 소실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 전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소실의 이전의 사람들은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 라고 해서 전통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대상을 지칭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세계를 있는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추어서 자 소시르는 언어 체계에 맞추어서 세계를 인식한다 라고 전통 언어학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소시리에 따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호 체계고요.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쳐봐. 근본적으로 자의적 체계다. 자의적의 반대말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봅시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다. 기호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지일 뿐이고요. 하나의 표지.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표와 기의.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외적 형식이고요. 외적 형식. 기의는 의미다. 외적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고 하는 기표의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대응한다. 소시르에 따르면은 이 두 개가 자의적이다. 이 두 가지가 연결관계가 필연적이 아니고요.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샨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마운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의적 성격을 지닐 뿐이고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서 소시르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의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랑그와 파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랑그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체계고요. 파롤은 우리가 구체적인 발화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을 내뱉고 있는데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랑그라고 하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말들이 파롤이라는 거죠. 랑그와 파롤입니다. 그래서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 밑줄 쳐보시고 한국어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붉긋불긋하다,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언어 체계에 따라서 세계를 인식한다. 빨간색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랑그에 따라서 맞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다 레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랑그 차이에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랑그에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언어 체계에 맞추어서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체계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한다, 묘사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이거의 궁극적 의미는 곧 뭐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라는 관점이다. 그래서 가에서는 소시르의 언어학을 이야기를 했고요. 나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나올 거야.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사용 이론.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 활동들의 밑줄 쳐봐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반응하는지를 배운다. 까지. 자,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에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한다. 예컨대 땅 따먹기 같은 게임의 규칙은 밑줄처럼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뒤에 밑줄 쳐봐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참가한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밑줄 쳐봐 구체적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모호성을 통해 설명한다. 크다와 작다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모호하다. 하지만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공통요소를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은 공통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걸 버려야 한다. 결국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가로쳐 보시고 삶의 양식이 밑줄처럼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형식 다양하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언어는 그리고 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28번에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답 1번 되면 되고요. 랑그와 빠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답이 4번 되면 돼요. 빠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라고 하는 추상적 언어 체계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나오게 되고요. 30번 봅시다. 소실의 입장에서 영어권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은 언어가 현실 세계, 그지?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 언어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실제 세계에서도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가에는 비슷하게, 나에는 구성한다.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공유하는 삶의 양식, 삶의 양식에 따라서 언어가 구성되어지는 것이다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30번에는 3번 되면 되고요. 31번 보시면은 답이 4번 되면 됩니다. 소실은 밑줄 쳐보세요.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 비판 아니죠.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회적 약속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1번에는 4번이고요.
자, 32번에 4번입니다. 답이. 일단 아닌 이유가 세 개가 먼저 있고 세 개를 재현하기 위해 언어가 존재한다 라는 거. 일단 비트겐슈타인의 입장과 반대죠. 유사하게 틀렸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 괄호 쳐보시고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세 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하지 않고요. 절대 불변의 법칙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비트겐슈타인 요 두 가지 틀렸죠. 그죠? 그래서 4번 되면 되겠고 33번에는 4번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